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노조로서의 어떤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설립신고를 또 하거든요. 그럼 설립신고가 돼 있는 노동조합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노동조합을 법내 노조,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신고가 된 노조 그런 의미로 법내 노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설립신고가 안 돼 있는 그런 노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노조인 거죠. 노동조합법에서 나오고 있는 행정 편의 조항들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노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을 보통 저희들이 법의 노조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노조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 보니까 헌법적인 보호는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조항들은 적용된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상의 노조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아예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런 노동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설립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뭐 설립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요건이 없는 그런 노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노조로서의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는 이 판례를 볼 겁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신고는 돼 있는데 아예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이 없다. 이 경우에 우리 판례가 이 노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 자, 이걸 보여주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면은 제3자 개입을 금지를 했어요. 제3자 개입을 하게 되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의미가 좀 반감된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자, 한번 판례 내용을 볼까요? S중공업 이제 있었고, 이 회사에 이미 노동자 협의회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가 노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 당시로는 복수노조가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노조를 이제 만들면 안 되니까 급하게 어용노조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설립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립신고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복수노조가 되기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회사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원래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노동조합에서는, 그 노동단체에서는 이제 가입 설립 신고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노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노조에 가입을 해서 이 노조를 접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이 노조에 가입 신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에서는요, 가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노조가, 근로자가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가입을 받아줘야 되는 게 노조죠.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가입을 해야 된다, 뭐 그래도 안 됩니다. 사무실에 직접 와야 됩니다. 직접 가더라도 사무실 방문도 막고 있어요. 아예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그런 노조인 겁니다. 희한한 노조죠, 그죠? 사실은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설립신고만 돼 있지 사실은 노조가 아닌 겁니다. 설립신고증은 교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합원의 숫자가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합비도 거둔 적이 없고요. 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요. 단체 교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노조가 아니고 회사 내에 있는 노동자 협의회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노조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자꾸만 이제 원래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다른 노동조합에서 뭔가 자꾸만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고 노동조합에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노조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밖에 있는 제3자가 우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이건 제3자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에 따라서 처벌해 주세요. 자,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노사관계에 개입한다,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다, 단체 교섭에 개입한다, 그때는 제3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 노조가 노조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신고는 되어 있지만 노조로서의 자주성, 어떤 자주성이라든지 주체성,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노조에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3자 개입금지로 처벌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노조가
아닌 거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노조를 무자격 노조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거의 드문 판례지만 이 판례에서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판례 태도로 볼까요? 만약에 이게 노조라고 한다면 그 당시로서는 제3자 개입 금지로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노조가 아닌 거예요. 자, 볼까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띠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노조가 아닌 겁니다. 자, 형식 요건을 갖추기는 했지만 위 노동조합은 나중에 사실관계는 한번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노동조합은 설립 후에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자,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즉 휴면 노조라고 보기도 힘들다. 아예 처음부터 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노조인 거다 라고 해서 아예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노조인 겁니다. 라고 해서 이 노조에 개입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제3자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준 판례입니다. 조금 지금으로서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런 노동조합도 있을 수가 있다.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아예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무자격 노조로 볼 수가 있다. 이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